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보세구역 앞부분을 좀 하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앞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진도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세구역 다시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구역 개요. 자, 보세구역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고요.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고, 세관검사장은 검사하려는 물품을 반입하는 장소죠. 자, 특허보세구역은 5가지가 있죠.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 전시장,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종합보세구역은 상기 특허보세구역 요 5개 중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장소죠. 뭐 예를 들어 보세 창고하고 보세 건설장이 같이 있다던가 이렇게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보세구역이고요.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관 쪽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세관에 특허를 받는 거예요. 나 특허보세구역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특허를 받는 거고, 혜택이죠, 혜택.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되는 물품.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고 하는 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내국 운송이 뭐냐면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를 가지고 내국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써볼까요? 보세구역에 반드시 장치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무게, 과다로 장치가 곤란한 물품.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 압수 물품, 세관에 압수당한 물품이죠. 우편물,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한 물품.
검역 물품. 요 6가지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자, 뭐냐? 수거한 압수우편물을 재검토하라. 자, 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죠. 거는 한자로 클 거자입니다. 이게 클 거자인데요. 뭐 거인할 때 이렇게 쓰겠죠. 클 거자, 그러니까 크기, 무게 과다로 장치가 곤란한 물품. 그다음에 압수 물품, 우편물,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한 물품, 검역 물품 다 들어가 있죠. 토는 없습니다. 뭐 재검토? 토가 뭐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거한 압수 우편물을 재검토하라. 그러면 이게 싹 외워집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구역 외 물품 장치. 요 내용들 중에 2번 크기 무게 과다로 장치가 곤란한 물품. 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 장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보세구역이 조그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세구역 외 물품 장치 허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두세요. 제가 보세구역에서는 신고, 승인, 허가 어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두세요. 보세구역의 물품 장치 허가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의 반출입. 자, 원칙적으로는 물품을 반입하고 반출할 때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 반출 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상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출입 상황을 기록만 하면 세관장한테 반입 반출할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우선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세관장 신고사항입니다. 자, 입회 및 검사.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 세관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세관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검사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다룬 거고요. 그다음에 반입 물품의 제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보세구역에 적절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뭐 반입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요건 그냥 10점짜리 뭐 하나의 보기 요 정도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다음에 수입신고를 하죠.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수리가 되겠죠.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 수리된 경우에 장치됐다가 수입신고해서 수리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내에 반출해야 됩니다. 15일이랑 알아두시고, 물론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반출해야 된다. 알아주시고요. 보수작업.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그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라벨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죠. 보세구역에 내국 물품인 라벨을 갖고 들어가서 물품을 붙이죠. 그래서 보수작업의 범위를 보면 그때 원산지 결정 기준 공개할 때, 원산지 확인할 때 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공도들이 있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뭐가 있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재포장, 뭐 단순 분할, 단순 조립,
뭐 물품의 보존을 위한 작업,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제조가 아닌 작업들, 간단한 작업들, 이런 게 보수 작업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수 작업의 재료. 보수 작업의 재료로는 외국 물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외국 물품은 보수 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하나 배운 거 있죠? 보수 작업으로 부과된 내국 물품, 보수 작업에 부과된 내국 물품, 라벨이죠, 라벨. 그때 라벨 말씀드렸죠. 라벨. 요건 외국 물품으로 옵니다. 보수 작업에 부과된 재료는 외국 물품으로 본다. 내국 물품이지만 그 라벨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해체 절단 등의 작업, 이건 간단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체, 절단, 구분 이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세관장 허가사항입니다. 이것만 허가사항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장치물품의 폐기. 폐기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는 거죠. 폐기해버리는 거. 세관장의 승인 사항입니다. 장치 물품의 폐기 승인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멸실 폐기되는 경우. 어디서 봤죠?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시기에서 봤었죠. 그리고 납세의무자에서도 봤었고요. 이때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언제였죠? 멸실 또는 폐기된 때였죠. 납세의무자는 멸실 또는 폐기한 자? 아니죠.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었죠.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추징합니다. 추징이란 말이 추가징수예요. 추가징수. 안 낸 거지 못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운영인 보관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자, 잔존과세. 잔존하는 물품. 그러니까 폐기 후에 어떤 잔존하는 물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잔존한 물품의 폐기 후 잔존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잔존한 물품이 없으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잔존 물품이 있는 경우에. 자, 폐기 명령.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그 보세구에 장치된 물품 중에 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수 있는 물품이나 아니면 막 진짜 다 썩은 물품들, 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래서 뭐 썩은 물품 이런 게 있으면 폐기를 해야 되겠죠. 왜? 옆에 있는 다른 물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수입해서 들어와봐야 썩은 것 뭐 어디다 팝니까? 팔 데도 없죠. 그래서 세관장은 그런 경우에 폐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들을 보시면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뭐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업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 뭐 상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자,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거는 위험한 물품이죠. 굉장히 위험한 물품이고 요거는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예, 부패하거나 변질한 거, 뭐 유통기간이 지난 거, 상업적 가치 상실한 거, 그냥 쓰레기. 쓰레기 폐기해야죠. 이거 뭐 수입해서 어디다 쓰려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소유자, 이 물품의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통고 후에 폐기해야 됩니다. 통고 후. 하지만 긴급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폐기 후에 통고합니다. 먼저 폐기 먼저 하고 통고를 하죠. 군대에서 그런 거 있죠. 선보고 후조치, 선조치 후보고 이런 거 있죠. 긴급한 경우에는 총 먼저 쏘고 나중에 보고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문제에 반드시 통고 후에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긴급한 경우에는 폐기를 먼저 하고 통고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이런 문구가 나오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중 뭐뭇이 아닌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반드시 항상들 이런 거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요. 거의 대부분 답일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자, 이것도 외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부, 유, 상, 관. 사부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난 상관이 있다. 사부, 유, 상, 관.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 비용. 폐기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친절하게 세관에서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비용을 부담해 줄까요? 아니죠. 화주나 반입자가 부담합니다. 폐기 비용의 부담은 화주 반입자다. 근데 뭐 문제에서 예를 들어 뭐 폐기 비용은 세관장이 부담한다. 정말 질 낮은 문제죠. 그런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본품 반출. 견본품 반출은 그 검사나 이런 목적으로 그 들어온 물품 중에서 일부를 떼다가 샘플로 견본품이 샘플이잖아요. 샘플로 떼다가 이제 검사에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분석에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세관 공무원이 이제 검사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견본품을 떼가서 반출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외워두세요. 견본품 반출 허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왜냐? 왜 허가를 받아야 되냐? 뭐 신고하고 하면 가면 안 되냐? 견본품은 국민의 재산을 빼가는 거잖아요. 국민 재산 빼가고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비 사용한 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검사 목적에 소비 사용됐을 때는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걸로 간주합니다. 더 이상 뭐 관세를 징수하거나 뭐 세관 공무원이 갖고 와서 빼가지고 검사에서 사용 소비를 했는데 관세를 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걸로 봅니다. 자, 요 두 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뭐 예를 들어 보세구역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이를 단속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그 필요한 경우에 그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해서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관장이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하려면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하고 반출할 때 반입 신고하고 반출 신고하고 세관에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반출입 기록을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장부나 이런 거에다가 반입 반출한 내역들 기재만 해놓으면 돼요. 반입 반출할 때마다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지정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된다. 청문. 어떤 경우? 뭐 관세법에 의한 의무 위반이라든지 관세법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지정을 취소합니다. 뭐 반출입 기록 유지 안 하고 그냥 기록도 안 한 상태에서 막 반입 반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기록 유지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만큼 빡세게 관리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보세구역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지정보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이란 간단해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에요. 이거는 지정보세구역은 왜 있을까요? 세관의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장, 지장과 세관검사장이 있고요.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의 자가 소유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입니다. 어떤 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시설이나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이런 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을 지정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뭐 사인의 토지 이런 경우 이런 데를 지정보세구역을 하고 싶다 한다면 반드시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 없이 어떻게 사인의 토지를 가지고서 지정을 해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 세관장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취소는 간단해요. 이건 수출입 물량의 감소로 지정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자율관리 보세구역도 청문 거쳐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청문을 거친 다음에 취소를 해야 돼요. 처분. 이 보세구역의 그 이제 소유자, 지정보세구역을 지정받은 그 토지나 이런 건물의 소유자가 이 지정보세구역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경우, 뭐 처분, 양도, 용도 변경, 뭐 건물의 증축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요. 왜냐면 세관장이 지정해 놓은 보세구역이잖아요.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얘네 세관장이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세관장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안 되죠. 거부하면 안 되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하겠지만. 자, 그다음에 지정장치장. 지정보세구역의 종류 중에 지정장치장하고 세관검사장이 있죠. 자,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뭐 장치기간하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중요하죠. 관세청장, 이거 세관장으로 또 바꿔서 지저분하게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연장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또 세관장이죠. 3개월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보관 책임자.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는 누가 보관을 하냐? 화주가 원칙적인 보관 책임자겠죠. 하지만 화주를 대리해서 물품을 관리하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원칙적인 관리 책임자고 화주를 대신해서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화물관리인은 물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합니다. 물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 그 중에서 세관 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관에 납부를 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관장이 화주로부터 직접 비용을 징수하겠죠. 네.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관검사장은 검사하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반입하는 장소죠.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으로 검사 위에 물품을 반입하는 장소인데, 반입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세관에서 또 혈세로 부담을 할까요? 아니겠죠? 화주나 반입자가 부담합니다. 채취 운반 비용은 화주 반입자가 부담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허보세 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이제 지정보세 구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허보세 구역. 특허보세 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허보세 구역을 운영하려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특허. 이것도 허가죠. 허가. 어떻게 보면 허가. 특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사람을 운영인이라고 하거든요. 운영인.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특허를 받은 자. 운영인의 결격사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어떤 자가 있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미성년자. 당연하겠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말이 바뀌었죠. 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웰컴 투 동막골 보셨죠? 웰컴 투 동막골에서 강혜정이 귀에다 꽃을 꽂고 나타납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그래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징역형의 실형을 관세법 위반으로 앞에 이제 관세법 위반이 붙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 미경과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년이 많다고. 그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 그다음에 특허가 취소된 후 2년 미경과자. 그다음에 벌금형 또는 청구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 미경과자.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된 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요 위에 1번부터 7번 2번부터 미성년자 빼고 2번부터 7번까지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네. 요거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하지만 이 둘만 달라요. 보세 전시장의 경우에는 당의 전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보세건설장 당의 보세 건설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네. 다 10년인데 요거 두 개만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거. 전시장하고 건설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보세 건설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전시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치기간. 장치기간은 특허 기간과 동일해요. 하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보세 창고가 예외적이에요. 보세 창고는 비축 물품 등이 아닌 외국 물품이 있고요. 비축 물품 등이 아닌 내국 물품. 그리고 여기서 나오겠죠. 비축 물품. 비축 물품하고 국제 물류 촉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비축 물품이 아닌 내국 물품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외국 물품에는 뭐가 있냐면 세관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치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내국 물품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내국 물품은 그냥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고요. 외국 물품은 세관장이 연장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1년 내 관세청장이 정한다. 또 말장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은 세관장이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네. 두 개 중요합니다. 잘 외워두시고요. 자, 반입정지 등 및 과징금 부과. 반입 정지도 있을 수 있고 판매 금지,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는 판매 금지,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는 보세 건설 중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반입 정지 하나만 썼고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반입 정지하고 과징금 부과라고 돼 있는데요. 반입 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맞거나 아니면 이거 맞기 싫으면 이걸 내거나.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공공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버스 운영자,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버스가 영업 정지를 먹었어요. 버스 회사가. 그러면 누가 불편합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버스 회사나 이런 공공성을 띠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뭐 휴대폰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 사업자 저 정지 먹으면 영업 정지 먹으면 휴대폰 다 먹통될 거 아니에요. 과징금 그래서 과징금을 때리죠. 그래서 뭐 이용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대신 때립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장치를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 미비 등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입 정지 등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운영 매출, 보세구역 운영 매출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 외워두시고요. 이것도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반입 정지하는 거하고 취소하는 거하고 그 취소하는 거고, 나중에 저 종합보세구역도 똑같은 게 있어요. 지정 취소하고 종합보세기능 중지가 있어요. 중지가 결국에 반입 중지랑 똑같은 거, 반입 정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헷갈리지 않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워뒀습니다. 뭔가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죠. 자, 자위시 이렇게 외워두면 요게 아니면은 취소겠구나. 요거 하나 사유 갖다 껴놓고서 문제 내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입 정지는 자위시. 자, 특허 취소. 거짓 부당한 방법 특허 받은 경우는 당연히 취소하겠죠. 그리고 운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하죠. 아예 특허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받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받은 이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뭐 징역형을 산다, 관세법 위반으로, 그러면은 특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자, 1년에 3회 이상 반입 정지를 1년에 3회 이상 받는다. 아니면 과징금도 포함이죠. 과징금도 어차피 반입 정지에 가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섞어서 3회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1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서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당연하죠. 그다음에 명의를 대여한 경우, 이건 옛날에 없었는데 추가됐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반입정지 요 처분이나 요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취소, 그다음에 반입정지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의 효력 상실. 이런 사유로 이제 보세구역의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운영인은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즉시 반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특허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보세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인은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출해야 되고, 대신에 당장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뭐 물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반출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세관장이 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냥 특허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운영인이나 상속인, 보세구역 상속인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은 그 특허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좀 봐주는 거예요. 물품 특성이나 이런 걸 봐서. 네.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특허 보세 구역 중에 보세 창고. 특허 보세 구역 그 관세법에 정말 내용이 많은 게, 특허 보세 구역 중에서 규정이 많은 게 사실 이건 많지 않아요. 이거는 관세법에 저 통칙, 특허 보세 구역 통칙이라고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끌고 오는 거지. 보세 창고도 사실 그냥 요 창고 범위 내에 법령을 보게 되면 내국 물품의 장치에 관한 규정만 있어요. 쪼르륵 있어요. 정말 내용이 많은 게 보세 공장입니다. 공장. 이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세 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도 있어요. 따로.
그리고 업무도 실무에서 업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공장 전문가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관세사 중에 이제 많이 해보신 분 아니면 보세공장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 건설장은 내용을 준용하는 게 많아요. 보세 공장 외에 작업 허가, 그다음에 뭐 직접 사용할 부분은 보세 건설장이 직접 반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세 공장 규정에서 많이 준용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따로 실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 공장하고 보세 건설장은 비슷한 규정이 많아요. 겹치는 규정이. 그리고 뭐 전시장하고 판매장은 규정이 별로 없어요. 관세법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의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보세 창고. 보세 창고가 뭐냐? 외국 물품이나 통관할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 장치하는 특허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에 물품 장치할 때는 세금을 안 내는 상태죠. 국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보류된 상태예요. 보세죠. 세금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세. 뭐 보세의류 막 보세의류 이런 건데 그랑 좀 쓰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보세의류 왜 그게 보세의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보세 세금을 보전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보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특허기간 보세창고 특허기간 아까 했죠. 그냥 이건 제가 보세창고 관세법 규정에는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요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 전부 다 특허 보세구역 전부 다 적용되는 규정들에 이런 거 아까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뺀 겁니다. 자, 특허기간 아까 있었죠. 보세창고 10년입니다. 10년. 장치기간 아까 다른 보세구역들은 전부 다 특허 따라왔는데 특허기간 따라왔는데 창고만 달랐죠. 외국 물품인 경우 있었고 내국 물품인 경우 있었고 물론 비축 물자가 아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비축 물품하고 그 다음에 국제 물류 촉진을 위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외국 물품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국 물품도 마찬가지였고 대신에 외국 물품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고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비축 물품은 비축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죠? 자, 내국 물품의 장치 등 이제 보세 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써 있죠.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 후에 장치 가능. 대신 신고한다고 무조건 장치가 되냐? 그러니까 외국 물품의 장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가 가능한 경우에만 장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외국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국 물품이 이만큼 쌓여갖고 창고에 못 들어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외국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의 신고 후에 장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보세 창고에 장치한 중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장치할 수 있다죠. 자, 세관장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국 물품 장치하면서 언제냐?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 물품만 장치하려는 경우. 보세 창고는 관세법상 외국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외국이죠. 외국에다가 내국 물품만 계속 장치하는 게 이상하죠. 어디다 막 외국으로 빼돌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보다 조금 센 승인. 오래 장치하는 경우. 오래 장치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1년 이상 계속 내국 물품 장치하는 경우는 승인사항이다. 그리고 동일한 보세 창고에서 장치 중에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6개월 이상 장치 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랑 조금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아니 동일 보세 창고에서 장치 중에 수리된 물품 신고 없이 계속 장치 가능하다며. 근데 여기서는 또 6개월 이상 장치 시에는 또 승인을 받아야 돼라고 돼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신고사항이잖아요. 위에는 신고사항, 밑에는 승인사항이잖아요. 이건 그냥 신고 없이 가만히 그냥 장치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고하지 않고 수리되면 그냥 조용히 쭉 장치해라. 대신에 6개월을 초과하면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안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신고 없이 그냥 조용히 장치하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장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저도 처음에 이게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강사님께도 여쭤봤는데 이렇게 속 시원히 답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 장치기간 경과 시 내공 물품 반출. 장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내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10일 기억해 두시고요. 장치기간 경과 내공 물품은 10일 이내. 만약에 장치기간이 경과인데도 계속 안 빼간다. 10일 내도 안 빼고 앞으로 계속 안 빼간다. 그러면 저희는 안 배우겠지만 체어공매라는 게 있어요. 보세구역 그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 보세구역 그 장치물품의 이제 장치 기간이 경과되는데도 계속 안 빼가는 경우에는 매각해가지고 관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빼가면 내가 팔겠다, 국가가 팔아버리겠다, 팔아서 내가 관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너한테 돌려주겠다, 나머지 금액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보세공장이 나왔네요. 자, 보세공장 보시기 전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책도 안 보고. 자,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이제 보세구역 종류를 보시면 지정특허 종합보세구역, 이건 뭐뭐뭐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형검사장 2개, 특허보세구역은 5개, 창고, 판매장, 전시장, 건설장,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기능 중에 2가지 이상을 수행하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의 장치를 보시면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여기 밑줄 치시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그러지 아니하다. 수거한 압수 편물을 재검토하라. 넘어가겠습니다.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이렇게 그냥 보세구역의 장치 요게 아니라 그냥 뒤에 허가, 승인 요까지 연결해서 쭉 외워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크기, 무게, 과다나 기타 사유로 보세구역의 장치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뭐 2번, 3번 뭐 수요 납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물품의 반출입. 세관장 신고 대상이죠. 물품 반출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는 기록으로 그냥 유지한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세관장 신고 대상이다. 외워두시면 될 거고요. 입회 및 검사, 그다음에 반입물품 제한 아까 말씀드렸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 신고 수리물품의 반출 보시면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된다. 다만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 기간에 연장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보수작업, 제가 보수작업의 범위는 써놓지 않았는데요. 그 이제 내용에 이제 대충 나오긴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밑줄 치시고요. 제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그 밖에 비슷한 보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재포장 나왔고요. 뭐 단순 선별 작업, 뭐 단순 구분 이런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단순 가공, 단순 조립. 다만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제가 위를 읽고 있죠? 정신 나간다고. 네. 자, 구분 분할 합병하거나 그 밖에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할 수 있다. 보세구역 외에 보수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이 경과했는데 그 보세구역 밖의 장소에 계속 장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게 되겠죠. 자, 세관장 승인. 보수작업을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수작업 승인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물품은 이제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라벨, 내국 물품인 라벨 갖다 붙이면 그것도 외국 물품으로 본다. 그래서 같이 과세한다. 그렇죠? 외국 물품의 사용 금지. 외국 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줄을 그어주시고요.
위에 세관장 승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외국물품 의제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밑줄 치시고요. 해체 절단되게 작업, 이거는 허가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세관장 허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장치물품의 폐기. 폐기는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폐기물품에 대한 추징.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세관장의 승인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도 밑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잔존과세. 폐기한 물품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잔존과세죠. 그다음에 폐기 명령 등을 보시면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돼 있죠. 다음에 물품은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사부 유상관, 사부가 상관이 있다. 그렇게 외워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해야 된다. 밑줄 치시고요. 반드시 통고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통고를 할 때 화주 등의 거소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서 가름할 수 있다. 공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폐기 비용의 부담 주체. 세관장이 혈세로 부담은 절대 안 한다. 화주가 부담한다. 자, 견본품 반출 보시면 견본품 반출 허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다음에 수입신고 수리후 간주 보시면 검사 목적으로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 이상 뭐 관세를 징수하지 않겠다. 당연하죠. 자, 취급자 단속 생업문 파견,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율관리.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지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장치한 물품은 세관 공무원의 참여와 관세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정 신청은 보세구역의 화물관리나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 신청 밑줄 치시고요. 보세서 채용. 보세서를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서 채용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쭉 해서 반출입사항 기록. 원래 반출입 물품의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할 때는 반입할 때 반입신고, 반출할 때 반출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그냥 기록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생략한다. 네. 그다음에 지정 취소 및 청문. 청문 대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제가 관세법상 청문 대상을 싹 모아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시게 될 건데 청문 대상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필수학습 있죠?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지정보세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정보세구역 보시면 지정보세구역 의의를 보시면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곳으로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자, 지정 대상은 요 3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로 한다.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는 당연히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남의 토지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겠고요. 지급할 수 있다. 뭐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하면 지급 안 하겠죠. 뭐 그런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출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그냥 앞에 생략하고 보세구역 존속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그냥 거기다 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처분,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1번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보세구역에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에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 밑줄 치시고요.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뭐 양도 교환, 임대, 용도 변경, 신축, 뭐 공사, 철거, 개축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정장치장 넘어가셔서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지정보세구역이니까 당연히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겠죠. 자, 장치 기간은 중요하죠. 별표 주시고요.
지정장치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거 문제 진짜 더럽게 내면 세관장으로 바꿔서 냅니다. 예전에 저희 관세사 1차 시험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장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해요. 또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보관 책임.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반입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 유지와 화물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 인정 시 화주를 가름하여 보관을 책임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화물관리인이 대신 책임진다. 그래서 그 납세의무자에서도 보면 그 화물관리인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화주를 대신해서 보관 책임을 지는 자니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자, 화물관리인의 비용 징수 및 납부. 그냥 화물관리인은 화주로부터, 그러니까 화주를 대신해서 그 물품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 그 중에서 세관 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거는 세관에 납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세관장 직접 관리, 여기도 별표 치시고요.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누구를 뭐 채용하지 않고 화주 대신에 뭐 세관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관검사장은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 보세구역의 일종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조건 비용 부담 나오면 세관장이 부담한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다 화주가 부담합니다. 자,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쭉 보셔서 운영의 결격사유 요거 아까 외워두시라고 했죠. 요거는 뭐 무슨 연관이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셔서 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하지만 보세 전시장과 보세 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왜? 보세 전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세 건설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나 이런 외공품들을 수입해서 막 시설을 건설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아파트 짓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큰 시설, 아파트만은 막 시설 막 짓고 건설공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전시장하고 건설장 두 개입니다. 뭐 기간 연장 뭐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치 기간을 보시면 이것도 중요하죠. 장치 기간은 2번 먼저 보시면 그 밖에 특허 보세구역은 해당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 기간 10년입니다. 10년 장치 기간이. 근데 보세 청구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이나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물품 반출 명령. 세관장은 물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장치 기간 내에도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네. 필요하면은 장치 기간 내에도 빼라고 하겠죠. 세관장이. 세관 무섭습니다. 자, 반입정지 등과 특허 취소. 반입정지 그 세 가지 사유를 외워두시라고 했고요. 자위시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자위시. 그 다음에 특허 취소는 자위시가 아닌 나머지 것들인데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종합보세구역의 보세 기능 중지하고 취소 요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특허 취소는 과징금 부과부터 보겠습니다.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줄치시고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입 정지 안 하는 대신에 과징금 부과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 요새 휴대폰 보조금 때문에 과징금 부과 많이 했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통신사를 쓰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못 쓰니까 과징금을 때리는 거죠. 특허 취소 쭉 외워두시고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입정지, 특허 취소 둘 다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둘 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특허 효력의 상실 요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운영인이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 그다음에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 기간이 만료한 경우, 특허 취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것도 외워둔 공식이 있어요. 폐사만취를 외워두시면 돼요.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특허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허 취소된 경우
만취해서 폐사한 거죠.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만취해서 폐사했어요. 폐사 만취. 뭐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되고 안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울 때만 편하면 됩니다. 자, 폐사 만취 외워두시고요. 자, 특허 상실 시의 조치 426페이지 보시면 타 보세구역으로 반출해야 된다. 지체 없이. 대신에 외국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2번 보시면 외국 물품의 수량과 종류와 수량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은 그 보세구역은 특허 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이나 상속인에 대해서는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물품의 성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뭐 9번은 읽어 보시고요. 어떻게 세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이것도 봐두십시오. 그다음에 보세 참고 보시면 1, 2,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 물품의 장치를 보시면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 신고를 하고 외국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외국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세 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 수령 물품은 계속 장치할 수 있다. 신고 없이. 그다음에 세관장 승인은 운영인은 보세 창고에 1년 동안 1년 이상 기속하여 물품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보세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6개월. 자, 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 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된다. 이것도 밑줄 치시고요. 자, 이제 보세 공장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